문제는 이게 LTV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에 은행이 지면 앞으로 금리나 수수료, 상품 구조, 리스크 관리 기준 등 은행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담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은행들을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요즘 은행권에서 LTV 담합 논란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서로 짜고 맞췄다며 칼을 빼들자 은행들이 유례 없이 강경하게 소송까지 불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과징금이 부담돼서 버틴다, 이렇게 보면 사실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은행들의 영업 방식, 더 나아가 금융 규제 체제 자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싸움입니다. 오늘은 이걸 왜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부 조은하입니다. 일단 겉으로 보면 가장 큰 이유는 과징금입니다. 담합이 인정되면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은행들이 진짜로 걱정하는 건 그 다음입니다. 담합이 인정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기회를 막았다, 이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한 번 내면 끝이지만 손해배상은 집단 소송으로 커질 수 있고 규모도 훨씬 커질 수 있는 장기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들이 더 민감하게 보는 건 이 부분입니다. LTV는 그냥 상품 조건이 아니라 은행의 리스크 관리 핵심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담합으로 판단되면 앞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 때마다 이거 담합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이걸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은행이 이미 금융당국 규제를 강하게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 줄여라, 그런데 공정당국은 비슷하게 움직이면 담합이다. 이러면 은행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애매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중규제 문제입니다. 은행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짠 게 아니라 정부 규제를 따르다 보니 결과가 비슷해진 거다. LTV는 시장 자율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나 DSR 규제 같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영역이거든요. 여기서 핵심 쟁점이 생깁니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비슷하니 담합이라고 보지만 은행은 의도적인 합의는 없었다고 맞섭니다. 이 충돌이 이번 사안의 본질입니다. 이건 사실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안정이 목표고 공정당국은 경쟁 질서가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현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이 시켜서 맞춘 건데 왜 담합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번 논쟁은 규제 체계 충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LTV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번에 은행이 지면 앞으로 금리나 수수료, 상품 구조, 리스크 관리 기준 등 은행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모든 영역이 담합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비슷하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 산업 특성상 정보 공유가 빠르고 또 의사결정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전부 문제 삼기 시작하면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담합이 공식 인정되면 은행들이 짜고 대출 조건을 맞췄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신뢰 문제로 번집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절박한 위기감이 은행들을 강경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LTV를 맞췄느냐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은행이 어떤 기준으로 영업을 해야 하느냐를 결정짓는 일종의 기준점 설정을 위한 싸움입니다. 결국 은행들은 과징금 몇 푼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영업 기준이 만들어지는 걸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 룰이 어떻게 정해질지 소송의 향방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하였습니다.